요즘 한국 극장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일본 애니의 존재감입니다. 한때 소수 팬들의 취향으로 치부되던 일본 애니가 이제는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왔어요. 2023년 더 버스트 슬램덩크가 49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같은 해 스즈메의 문단속은 일본 영화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5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극장 산업 전체를 흔든 사건이었죠. 그리고 2025년 여름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개봉 2주 만에 340만 명 이상을 모으며 4DX와 IMAX까지 장악했고, 이후 누적 관객 540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인소맨 레제편 역시 개봉 후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며 220만 명을 넘기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극장가에서 일본 애니의 강력한 흡입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극장 흥행의 핵심 라인업이라 할 만합니다. 이런 흥행은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해요. 특정 작품 하나가 우연히 잘 된 게 아니라 해마다 일본 애니가 일정 수준 이상의 흥행을 만들어내면서 극장가가 이들을 주요 콘텐츠로 취급하게 된 겁니다. 특히 관객층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과거엔 20, 30대 남성 팬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 전반에 고르게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데이트 코스로 일본 애니를 보러 가는 경우도 늘었고, 굿즈 구매와 엔차 관람이 당연한 문화가 됐습니다. 이건 관객이 바뀌었다는 뜻이자 일본 애니에 대한 인식이 마이너에서 힙하고 감각적인 트렌드로 이동했다는 증거예요. 즉, 지금 일본 애니는 한국 극장가에서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흥행을 이끄는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는 일본 만화와 애니가 한국에서 가장 빛나던 황금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 주자는 단연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였어요. 드래곤볼은 단순한 인기 만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 줄이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충격이었죠. 작화, 연출, 전투, 이야기 전개까지 당시 한국 콘텐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본 만화는 다르다는 인식이 이 시기에 강하게 각인됐습니다. 슬램덩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흔들었어요. 만화 한 편이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의 이미지를 바꿔버렸거든요. 슬램덩크 방영 이후 학교 운동장에 농구대가 생기고 점심시간마다 농구공을 잡는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NBA와 국내 프로농구의 인기가 함께 급등했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만화가 현실의 유행을 움직였던 말 그대로 사회적인 현상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애니를 접하던 환경이었습니다. 당시엔 방과 후 TV를 틀면 일본 애니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드래곤볼, 슬램덩크, 세일러문, 다강 같은 작품들이 5시에서 7시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면서 한 세대 전체가 자연스럽게 같은 애니를 시청했죠. 이건 지금처럼 개개인이 취향에 따라 보는 콘텐츠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긴 공유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에게는 공통의 추억이자 세대를 잇는 기억이었어요. 이때 일본 만화와 애니는 마이너 취향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주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애니의 위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모두가 TV 앞에 앉아 같은 작품을 봤다면, 이제는 인터넷과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관심이 분산되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이때 등장한 대표작이 일명 원나블로 불리던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입니다. 이 작품들은 분명히 인기가 있었고 팬층도 컸습니다. 하지만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 때처럼 모두가 이야기하는 전 국민적 콘텐츠는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미디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PC방, 온라인 게임, 싸이월드 같은 인터넷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TV나 만화 대신 컴퓨터가 여가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관심이 다양해지면서 한 가지 콘텐츠가 세대를 휩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 애니는 점차 보는 사람만 보는 취향 콘텐츠로 이동하게 됩니다. 팬층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대중성과 조금씩 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학교나 일상 공간에서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팬들끼리 소비하고 이야기하는 문화로 바뀐 거예요. 이 시기부터 일본 애니는 점점 대중보다는 팬층이 중심이 되는 문화로 변해갔습니다. 팬덤은 결속력을 키워갔지만 예전만큼 사회 전반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지는 못했죠. 2000년대 중후반 일본 애니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바로 모에 애니의 전성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시기에 등장한 대표작은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 케이온, 러브라이브 같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전통적인 소년 만화처럼 거대한 서사나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대신 귀여운 여자 캐릭터들의 표정, 행동, 일상적인 대화에 집중했죠. 말하자면 지금의 아이돌 리얼리티나 브이로그의 원형 같은 형식이에요. 일본 내에서는 이런 모해 감성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굿즈와 이벤트, 팬덤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사보다는 캐릭터에 집중된 이런 작품들은 일반 대중에게 낯설고 다소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재밌다는 거지? 라는 반응이 흔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선 노골적인 거부감과 불쾌감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애니는 특정 팬들만 소비하는 문화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 시기 일본 현지에서는 2D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사례들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 애니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TV 프로그램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한 오덕페이트라는 인물이 애니 캐릭터와 결혼을 선언하며 방송에 등장한 건데요. 이 모습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 한 장면이 일본 애니 팬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애니의 위상은 90년대의 대중문화에서 2000년대 후반에 마이너 취향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오타쿠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띠던 시기이기도 하죠. 결국 이 시기는 일본 애니가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난 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니는 오덕들이나 보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시기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일본 애니는 큰 변곡점을 맞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작품은 단연 진격의 거인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애니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화판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이미 일본과 해외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상태였고 애니화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이 시작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에 애니 중심이었던 일본 애니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 만큼 강렬한 충격을 줬죠. 거대한 벽과 절망적인 전쟁, 이념의 충돌이라는 묵직한 서사는 대중에게도 애니도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진격의 거인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됐습니다. 진격의 땡땡식으로 패러디되는 밈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고 SNS는 물론 예능과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했어요. 밈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으면서 작품의 인지도가 팬층을 넘어 훨씬 넓은 대중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진격의 거인은 일본 애니에 씌워졌던 오타쿠 전용이라는 낙인을 걷어낸 강력한 기점이 되었죠. 하지만 이 전환점은 진격의 거인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016년 너의 이름은으로 신카이 마코토는 차세대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일본 애니의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감각적인 영상미와 섬세한 감성으로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스즈메의 문단속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가며 일본 애니가 한국 극장가에서 감성 영화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의 전설이었던 슬램덩크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직접 연출을 맡은 더 버스트 슬램덩크는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완성도 높은 스포츠 영화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90년대를 함께 보낸 3040 세대에게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자극하며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실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생생한 연출은 젊은 세대, 특히 20대 여성 관객들에게도 강하게 어필했죠.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세대를 아우르며 일본 애니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진격의 거인의 충격,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감성, 그리고 슬램덩크의 부활을 맞물리면서 일본 애니는 한국에서 다시 주류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진격의 거인이 열어놓은 길 위로 새로운 세대의 일본 만화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체인소맨, 주술회전, 귀멸의 칼날입니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과거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가 보여줬던 소년 만화의 기본 틀을 이어받으면서도 이제는 단순히 싸우고 이기고 성장하는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인소맨은 단순한 정의와 성장 대신 주인공의 욕망과 거칠고 불안한 세계를 전면에 내세웠고 주술회전은 뻔한 선악 구도 대신 죽음이 일상인 냉정한 세계를 보여주며 긴장감을 만들었으며 귀멸의 칼날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소년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작품들은 과거 소년 점프라면 메인 라인업이 아닌 사파 스타일로 분류됐을 법한 작품들이라는 점입니다.
예전 점프가 우정과 노력을 강조했던 왕도 소년 만화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이 사파적 감성과 어두운 정서가 오히려 잡지를 이끌어가는 주류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 만화의 흐름이 다양해지고 시대에 맞춰 진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출 퀄리티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빠른 전개, 영화 못지않은 작화, 화려한 연출까지 이런 압도적인 완성도 덕분에 헐리우드 영화의 견조도 손색 없는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 애니라는 별도의 장르로 따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편의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 덕분에 일본 애니는 더 이상 오타쿠 전용 콘텐츠로 불리지 않게 됐습니다. SNS에서는 이 작품들의 장면과 대사, OST가 밈과 영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게는 힙하고 감각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결국 극장으로 이어집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과 체인소맨 레제편 등 최근 흥행작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일본 애니는 완전히 메인스트림 콘텐츠로 복귀했습니다. 지금 일본 애니는 더 이상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도 폭넓은 인기를 얻는 콘텐츠가 됐습니다. 한 세대의 향수를 넘어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멋있고 힙한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 애니의 흥행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진격의 거인을 기점으로 흐름이 만들어졌고 체인소맨, 주술회전,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들이 그 흐름을 이어받아 젊은 세대의 문화 한가운데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이 에너지가 극장 흥행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애니는 한국에서 다시 주류 콘텐츠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90년대 드래곤볼, 슬램덩크 시대가 그랬듯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콘텐츠도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 인기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일본 애니의 흥행은 작품의 힘도 있지만 OTT와 SNS, 밈, 팬덤 문화가 맞물린 시대적 환경의 덕도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의 관건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 흐름만 유지된다면 일본 애니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견고한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한때 오덕 취향이라며 외면받던 일본 애니가 이제는 다시 한국 극장가에서 강력한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일본 애니가 한국 극장가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